임플란트는 10% 녹을 때까지 안 흔들려요. 임플란트가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완전 뼈가 끝까지 다 녹은 거고요. 잇몸이 붓고 건드릴 때 피나고 그 다음에 좀 아프고, 그런 세 가지가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데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그럼 반드시 치과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치아에 이제 치주 질환 그 생기는 원리랑 똑같은데, 일단 치아에 치주 질환이 왜 생기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치아를 보통 볼 때 환자분들이 보는 치아는 이 머리 부분만 보이죠. 이 치아는 실제로는 이 머리보다 더 길게 뿌리가 뼈에 당겨져 있고, 뼈랑 뿌리에는 세균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치아를 360도로 이 잇몸이라는 게 밀봉을 하고 있어요. 잇몸이 밀봉되어 있으면 거기에도 물도 통과가 안 되고 세균도 통과가 안 되게 완벽하게 밀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치질을 잘 안 하게 되면 여기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은 잇몸이 부어요. 그럼 밀봉되어 있던 게 약간 뜯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으로 자꾸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밀봉이 뜯어지면서 세균이 감염되고, 그러면 뼈가 녹아요. 그러면 밀봉이 더 뜯어지니까 더 음식물이 점점 들어가고, 치석이라는 단단한 세균 찌꺼기들이 잇몸 밑으로 점점 파고 들어가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잇몸이 건강할 때는 겉에 있는 치석만 제거하는 스케일링만 하면 되는데, 이제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 있으면 잇몸을 열어서 긁어내는 잇몸 치료를 해야 되죠. 임플란트도 똑같아요. 임플란트를 이렇게 머리에 씌워서 이게 식사를 하다 보면 잇몸이 덮고 있는데, 잇몸 안으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초기에 청소하면 괜찮은데 그걸 계속 놔두면 점점 파고 들어가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 거고, 다만 임플란트가 자연치아보다 주위염이 더 잘 생기는데 그 이유는 자연치아는 잇몸의 밀봉력이 임플란트보다 한 3-4배 더 커요. 그러니까 자연치아는 음식물이 기본적으로 이 잇몸을 파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임플란트는 조금 더 자연치아보다 잘 파고 들어가요. 치과에서 뭐 바람 같은 거 불어보면 자연치아 잇몸은 펄럭이지 않는데, 임플란트 주위는 바람을 세게 불어보면 좀 펄럭펄럭하죠. 근데 그거는 현재 기술로는 아직까지는 해법은 없고, 대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 안 생기려면 자연치아보다 좀 더 양치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때는 치아 주위염, 그 치주염이 생겼을 때는 똑같아요. 잇몸이 붓고 건드릴 때 피나고 그 다음에 좀 아프고, 그런 세 가지가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데, 이렇게 임플란트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잇몸이 붓고 좀 피가 나고 그러면 너무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거면은 그냥 초기 증상일 수 있고, 그때는 깨끗이 청소만 하면 금방 좋아질 수 있으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그럼 반드시 치과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임플란트 뽑고 다시 심을 수 있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뽑지 않아요. 우리가 잇몸에 조금 염증 생겼다고 치아 뽑지 않잖아요. 우리가 치아 뿌리가 전체 길이가 100이라고 하면은 관리만 잘하면 30%만 뼈가 잠고 있어도 관리하면 쓸 수 있거든요. 70%의 뼈가 녹아 있어도 괜찮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30%까지만 잡고 있어도 물론 이제 음식물이 잘 끼고 안 좋기는 하겠지만 관리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막는 게 첫 번째고, 일단 심해져 있다면 거기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수술을 하고 깨끗이 청소해서 살리고, 근데 너무 많이 내려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뽑고 거기 뼈를 다시 복구한 다음에 다시 임플란트 수술하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처음 임플란트 할 때보다 임플란트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 또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당연히 처음부터 임플란트 관리를 잘하는 게 좋겠죠. 환자분들이 좀 적정한 치료 시기에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게, 자연치아는요, 아까 제가 뼈가 뭐 30%까지 녹아도 버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정도 녹으면 치아가 꽤 많이 흔들려요. 바로 흔들린 것 때문에 오시거든요. 임플란트는 10% 녹을 때까지 안 흔들려요. 임플란트가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완전 뼈가 끝까지 다 녹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는 빠지기 진짜 완전 망가지기 지점까지 안 흔들려요. 그래서 그거를 적정 시기에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나고 자꾸 부어있다 그러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그거를 그냥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치과에 오시는 게 좋죠. 치석이 일단 잇몸 위에만 있으면 그냥 가볍게 스케일링해서 청소를 하면 되는 거고, 잇몸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 있으면 마취를 하고 잇몸을 살짝 이렇게 밀어내면서 안에까지 이렇게 긁어내요. 임플란트 주위염도 똑같아요. 정말 위에만 살짝 있다
그러면 잇몸 치료하듯이 살짝 마취하고 이제 긁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뼈가 좀 많이 녹아서 50% 이상 녹아서 안에까지 막 치석과 세균 찌꺼기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긁어내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임플란트가 모양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나사처럼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잇몸을 마취하고 열어서 그 임플란트 나사는 주위를 깨끗이 청소를 한 다음에 항생제로 거기를 소독하고 필요하면 뼈를 채워넣고 다시 꼬매놓으면 뼈가 잘 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